자, 페이지 299페이지 자료 3번하고 4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고 뒤에 내신 쑥쑥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3번입니다. 에너지 손실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1차 코일의 에너지를 모두 2차 코일에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치?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변압기라고 했는데 변압기는 말 자체에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구고요. 요 시기는 위에다 써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물질이죠. 전자기 유도 한판을 이용한 물질입니다. 전자기 유도. 자, 이 단원에서 첫 번째 발전기 전자기 유도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변압기 전자기 유도 맞습니다. 세 번째 전력 손실 전자기 유도하고 전혀 상관없어. 알겠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1차 코일의 원인은 요겁니다. 요거 뭐지? 요게 뭐야?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류가 흐릅니다. 교류 전압, 잘 봐. 교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V1이라고 하는 교류가 흐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이것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바뀌면 전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장도 바뀌어. 됐지? 그럼 자기장이 바뀌면 요 교류 전류 때문에 델타 파이가 생기지. 맞아요? 됐어? 이게 원인, 이게 결과야.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이 델타 파이가 여기 가문수 때문에 생긴 거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5번 감았어. 그러면 교류 전류가 5번 감기 때문에 델타 파이가 생긴 거죠. 맞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2차 코일, 2차 코일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져? 델타 파이 때문에 오지마 가지마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길 거야. 그럼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면 여기에도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겨? 요 델타 파이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맞아? 그래서 유도 전류가 생겨서 이게 자석이 돼서 얘 오지마 가지마 하라고 하는 자기장이 생길 거야. 맞아? 그때 이 생기는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은 여기에 생기는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델타 파이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됐어? 다시 한번. 교류 전류 때문에 델타 파이가 생기고 요 델타 파이 때문에 얘가 자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델타 파이는 가문수 때문에 델타 파이, 이 가문수 때문에 바로 뭐가 생긴다?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뭐가 생겨? 델타 파이가 생길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때 흐르는 요 전압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어차피 시간에 따라 델타 파이, 시간에 따라 델타 파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아. 됐지? 그렇기 때문에 가문수가 곧 V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가 나와.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의상 5번 감았다고 하고 이걸 편의상 50번 감았다고 치자. 그치? 그럼 가문수가 몇 배로 확장된 거야? 10배. 가문수가 10배면 1대 10의 비율만큼 코일에 걸리는 전압도 1대 10이 된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밑에 7번에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N1 대 N2라면 그 N1 대 N2의 비율 그대로 V1 대 V2가 될 것이다. 됐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걸 비레이 관계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어차피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에 그 걸리는 전압은 전압이 아니라 에너지는 똑같다고. 여기 에너지 손실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에너지 보존.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력과 여기에 걸리는 전력은 같을 거야. 여기서 전력은 전기의 힘, 전기력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력 구하는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에다가 I를 곱하면 P가 나와. 전압 곱하기 전류는 전력이 되는 거고요. 이걸 외울 때는 VIP 이렇게 외우라겠어. Very important person, 나 같은 새끼라고. 그때 에너지가 손실이 무시하기 때문에 요 값은 같아요. 그치? 그러면 V하고 I를 곱한 값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됐지? 그러면 이제 얘가 커지면 얘는 줄어든다라는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옆댕구리에 쓰면 이렇게 쓰겠죠? I2, I1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타낸 결과는 뭐냐?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고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 반비례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가문수와 전류는 반비례다.
됐습니까? 됐어? 자, 그래서 이거 니들이 이 단원에 있는 이 변압기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공식을 외워도 좋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공식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얘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문수와 전압이 비례. 전압과 전류도 비례. 그러면 이제 가문수와 전류도 반비례에 해당되겠지. 됐어? 그렇게 외우세요. 이걸 만약에 니네가 이걸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큰일 나. 이걸 만약에 N2라고 쓰고 이걸 N1이라고 썼는데 이거를 만약 V1 쓰면 다 틀려버리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투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화해서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외우라고? 가문수와 전압 비례,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 이걸 외우시라고. 요 말을.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말 가지고 식 만드는 거는 니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리고 선생님 비례 반비례를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써도 되잖아. 사실 N1 대 N2는 V1 대 V2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냐?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야. 답지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 아니야. 무식한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비례야. 알겠어? 그 다음 이런 것도 되겠죠? 이거하고 이거는 I2 대 I1 이거 반비례잖아.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냐? 됐어? 꼭 이렇게만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해결됐고 밑으로 내려갈게. 지운다. 자, 이제 8번입니다. 자, 변압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 변압기에서 뭐가 입력되는 부분을 1차 코일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자, 첫 번째 V1이 공급되는 거지. V1. 근데 이 V1은 그냥 전압이 아니라고 했어. 무슨 전압? 교류 전압이었죠. 교류. 그치? 그래서 기억은요. 교류입니다. 교류. 참고적으로 우린 교류를 우리가 뭐라고 해? AC라고 합니다. 뒤에 팔자 붙이지 마시고요. 자, AC는요. 1초에 주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주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알겠니? 근데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교류 전류는 나라마다 틀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초에 60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60Hz라고 해. 오케이? 근데 어느 나라는 50Hz짜리도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우리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 가져가서 만약에 꽂았어. 그치? 자칫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어요. 왜? 이 주파수가 바뀌는 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됐니? 그것도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옛날 제품이고 요새는 이런 거 상관없이 작동되게끔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교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코일 주변의 자기장이 변해 2차 코일에 전자기유도 현상이 생기겠지. 그 전자기유도 현상 때문에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흘러.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교류고 그다음 유도 전류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밑에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위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어. 교류 전압을 변화시키다. 맞습니다. 이게 만약 직류였잖아? 변압되지 않아요. 반드시 교류밖에 안 돼. 그다음 두 번째,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전압에 반비례한다고 했지. 반비례. 왜? 전력값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 맞아.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 맞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자, 전류하고 전압이 반비례였으니까 전압하고 가문수가 비례, 전류하고 가문수는 반비례. 맞죠?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은 같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에너지 보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됐죠? 자, 오른쪽으로 하시면 이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효율적이란 말 뜻. 얘는 낭비가 없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손실이 적다. 그치? 아니면 없던지. 그 다음 안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치? 감전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송전탑의 높이라고 돼 있는데 낮은 전압일 경우에는 낮아. 근데 높은 전압일 경우는 굉장히 높은데 여기 높이가 93m라고 돼 있어요. 이 93m는 아파트 한 30층 높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한 층을 3m라고 보시면 대충 맞아. 이거 아파트 30층은 졸라 높은 거지. 맞아요? 이거는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는 거지. 맞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에 이제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높은 전압이니까 여기에 높은 전류가 흐를 거야. 근데 이 높은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강한 자기장이 생기겠지. 강한 자기장이 생기면 여기가 아주 강한 자석이니까 자기장 범위가 이런 식으로 막대하게 크게 적용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땅바닥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여기. 그치? 맞아? 송전탑이 높은 게 아니라 낮아.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다니면 이 새끼가 자석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송전선에서 작용하는 전자기파나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많이 받겠지. 그치? 그러면 인간의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거야.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야, 전자기파가 우리 인간한테 좋은지 나쁜지는 연구를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연구를 안 해봤어, 한 번도. 왜냐면 연구하면 나쁜 결과가 있다? 그럼 난리 날 것 같아서. 알겠어? 아무도 연구를 안 해봤어. 개인이 연구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TV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송전탑 밑에 농가가 있어. 시골집. 거기에 축산물이라고 하는 거 알아? 소, 돼지 말하는 거야. 축사. 그 축사 안에 소, 돼지가 살았는데 걔네들이 임신을 못해. 새끼를 못 낳아. 그 다음 그 송전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 사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 특정암에 걸려.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생겼느냐. 송전탄 저변은 없었는데 집단으로 암에 걸리고 그 소, 돼지들이 새끼 못 낳고. 그게 이것 때문에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정만 하는 거지 실제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을 거야. 그래서 높게 하는 거고 이런데 함부로 올라가면 뒤지기 딱 좋지. 그치?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다가 뭐를 세워놔? 들어오지 마시오. 워밍, 들어오면 죽음 뭐 이런 것들 해놓죠. 그치? 이게 이제 뭐 하는 거야? 바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초전도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초전도 케이블은 어떤 녀석이야? 초전도체를 사용해서 전기 저항을 특정 온도 이하, 임계 온도라고 하죠. 0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 케이블은요. 전기 저항 R이 0이야. 그럼 R이 0이면요. 좋은 점이 뭐야? 손실 에너지가 없지.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됐니?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전 전압을 높일수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낼 땐 뭘로 보내? 교류로 보내요. 현재 만든 게 교류고 전기를 발전시킬 때 교류고 그 교류를 교류로 보내는데 문제가 있어. 처음에 보낼 때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송전 전압을 높이지. 그치? 그래서 말로 한번 해볼게. 송전 전압을 3배를 높였어. 그러면 손실 전력은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맞아? 송전 전압을 4배로 높였어. 그럼 손실 전력은 16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니? 10배로 높였어 송전 전압을. 그러면 손실 전력은 100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집구석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운 시키죠. 안전하게 쓰려고. 감전당하지 말라고.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류가 흐르는 송전선 주변에 전자기파 발생이 감전사의 위험도가 커져. 그래서 우리는 송전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높게 만들어야 되지.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자, 나와 같은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자. 첫 번째, 송전선의 저항을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0으로 만들 수 있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열이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아. 여기서 열은 손실 에너지야. 그 다음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빙고. 자,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낭비를 줄인다, 손실을 줄인다 그런 얘기고요. 전압을 높여 송전한다.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손실 전력 줄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죠. 처음에 송전할 때 V를 2분의 1로 2배로 했어. 에이, 글씨 이렇게 번져. 송전 전압을 2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손실되는 전력은 4분의 1이 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걸 배웠었죠. 그 다음 송전선을 지하에 묻는다. 이 지하에 묻는 거는요. 한마디로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거지. 감전당하지 말라고. 니네 요새처럼 요런 그 비가 많이 오는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물이 고여있고 있을 때 전봇대에서 있는 그 전선 있지. 그게 밑으로 뚝 떨어지면 그 일대 아작난다. 그래서 그 영상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감전 영상 중에 있어. 물이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전봇대를 잡고 있던 거야.
그치? 근데 이 전봇대 잡고 있어가지고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전봇대 잡고 이 견디고 있는 그거야. 그런데 이 전봇대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위에서 있던 그 전선이 밑으로 뚝 떨어져 있어. 뚝 떨어지니까 물 속으로 전기가 확 가면서 아까 전봇대 잡고 있던 사람들이 싹. 그다음부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어. 영상 뒤지게 많아.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선이 있겠지? 어떤 사람들이 요렇게 생긴 이 탑같이 생긴 녀석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끌고 가. 끌고 가다 여기 탁 걸린 거야. 탁 걸리니까 여기 있던 전기 밑으로 쫙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세 명은 닿자마자 뒤로 벌러덩. 한 명은 손을 못 댔어. 그러더니 1초, 2초, 3초가 지나더니 마지막 여기 갖고 있던 이 사람 몸에 불이 확 붙어. 불이 확 나는 장면이 있어. 니네 이 감정이 이 정도예요. 알겠어? 뒤지게 무섭다는 얘기야. 전기 그래서 별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전기 무서운 거야. 알겠냐? 돼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스마트 그리드. 이거 사용량하고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거죠. 현재 많이 쓴다? 많이 만들어. 현재 조금 쓴다? 조금 만들어. 맞지? 돼서 그다음 초전도 케이블 전기 저항을 0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했어. 밑줄 쳐라. 초고압 직류 송전. 자, 우리나라에서는 발전할 때 뭐를 만들지? 뭐 어떻게 하지? 교류 전기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집구석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치? 그때 교류로 만든 이 전기를 직류로 잠깐 바꿔서 바로 집으로 보내고 집 근처에서 다시 교류로 바꿔서 집으로 공급하는 방식. 이게 초고압 직류송전이야. 그러면 이 직류송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류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리 갔다리 바뀌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리 갔다리 바뀌기 때문에 전기의 공간, 전기력이 바뀌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기장이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전기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전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기장 변화 때문에 자기장, 자기장 변화 때문에 또 전기장 이렇게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전자기파는 일종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얘는요,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야. 전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전자기파 따위는 안 나와. 그럼 에너지 손실이 교류보다 훨씬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알겠니? 그래서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고압 직류송전을 쓰는 건데, 이 초고압 직류송전은 가까운 거리보다는 먼 거리일 때가 개이득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새는요, 우리가 배웠던 처음에 송전 전압을 높여서 하는 방식보단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초전도체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이걸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니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일본이야. 여긴 독도고 여기 제주도가 있죠. 맞아? 요 제주도가 점점 발달하는데 니네 그거 알아? 제주도에는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없어. 그치? 화력 발전소 이 정도는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발전소가 있는데 점점 관광객도 모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살다 보니까 전기가 후달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전소 같은 거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자연 경관을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면 안 될 거 아니야. 땅떨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 전라남도에서 발전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버려. 알겠니? 땅속이 아니라 바다 밑에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그때 보내는 방식이 이거야. 알겠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실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고압 직류송전,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초고압 하이 볼테이지 HV라고 쓰고, 그 다음 직류는 AC의 반대 C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하는 김에 현재 우리는 이 방법으로 하죠. 우리는 발전도 교류, 보내는 것도 교류죠. 그런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HVAC라고 합니다. 됐지? 여기서 HV는 하이 볼테이지, 높은 전압, 초고압. AC는 교류, DC는 직류. A씨하고 D씨는요, 혹시 모르니까 알려줄게요. C는 커런츠의 약자야. 커런츠. 현재가 아니야. 전류란 뜻입니다. 그 다음 A가 여기에 D가 들어가면 다이렉트란 뜻이야. 다이렉트.
다이렉트. 이게 곧장 쭉 간다. 전류가 쭉 한쪽으로만 간다.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한쪽으로 쭉 간다. 다이렉트. 그치? 근데 여기 있던 새끼가 내려가고 내려갔던 녀석이 올라가.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식으로 바뀌어. 그럼 양자택일이지. 둘 중 하나. 현재 전류는. 그치? 그럴 때 여기에다가 얼터너티브라는 개념을 씁니다. 얼터너티브가 둘 중 하나의 양자택일이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AC, DC. 됐죠? 되니? 이거는 영어 시간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알아는 두세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됐으니까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까지 송전선 ABC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얘기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 안 했던 것도 얘기할 거니까 잘 봐봐. 일단 발전소에서 만든 건 교류 전류를 만든다고 했죠. 교류. 여기서 만드는 전압은 교류 전압이야. 그치?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 보낼 때 어떻게 보내? 초고압으로 보내요. 맞아요? 그럼 초고압으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번 써보자. 얘는 초고압으로 보내는 이유는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초고압으로 보내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낼 때 이런 짓거리 하겠지. 여기에 변압기 있겠지. 변압기가 있을 거야. 그 변압기는 1차하고 2차 코일 중에서 어떤 게 가문수가 더 많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전압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2차 코일의 전압이 더 높아야, 가문수가 더 많아야 될 거야. 그래서 전압을 높여서 보낼 것이다. 그렇게 전압을 높여서 쭉쭉쭉쭉 이동하다 보면 그 높은 전압 그대로 집구석에 보낼 수는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집구석에 높은 전압이 들어가면 높은 전류, 그래서 불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운 시켜야 돼. 맞아? 그 다운 시키는 게 한 방에 훅 다운 시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다운 시키지. 그래서 BC 다운 시켰습니다. 여기선 전압을 다운 시킨 이유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다운 시키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전압을 다운시켜야 되니까 1차 코일이 바로 2차 코일보다 전압이 가문수가 더 많아야 되겠죠. 됐지? 너네 이제 여기서 하면서 복습도 해야 된다. 뭐라고 했지? 가문수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 비례. 그래서 전압은 1차고 2차 중에 2차가 클 거야. 됐지? 그 다음 가문수하고 전류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 반비례. 그래서 여기에서 1차하고 2차 중에서 누가 전류가 더 커요? 라고 하면 반비례니까 1차가 더 크겠지. 그래서 처음에 보낼 때는 전압은 올리고 전류는 다운시키고. 그치? 그 다음 역시 가문수는 1차가 2차보다 더 크니까 볼트도 전압도 1차가 더 커. 하지만 전류는 1차보다 2차가 크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 처음에 보내고 그 다음 B하고 C 여기 있는 변압기를 통하면 전압은 다운시키고 전압 다운되는 대신에 전류는 높이고. 됐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집구석에 최종적으로 몇 볼트가 들어갑니까? 220볼트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220볼트를 이용해서 지지고 볶고 삶아 먹는 거야. 이해됨? 됐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일단 문제 풀고 요 얘기 마저 할게요. 자, 첫 번째,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손실전력이죠. 우리의 목적은 이거를 줄이는 겁니다. 송전선의 손실전력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봐. 처음에 A는 154 kV, B는 66. 그럼 대략 2.5 대 1이지. 그냥 2 대 1이라고 해도 되겠지. 대략. 누가 전압이 높아? 얘. 전압이 얘하고 비교하면 2 대 1이야. 그러면 손실전력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전압이 낮으니까. 맞아요? 되니? 그래서 손실전력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C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밑줄. 자, C의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했어. 자, C는 뭐예요? 송전선. 이 송전선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야?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빨리 앉아. 카메라에 다 찍혀. 그렇기 때문에 저항 길이가 짧다? 그러면 저항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지. 저항의 크기가 작으면요, 낭비가 안 될 거야. 그래서 손실력은 감소하겠죠. 정답은 기억 1번. 자, 그 다음 이 얘기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들으세요.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 얘기할 거냐? 이 얘기할 거야. 220V. 자, 선생님이 들어서 가지고 니들 나이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220V가 아니라 110V 썼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언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220V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2000년대 초반 드디어 우리나라 전국이 모두 220V로 다 전환이 완료가 됐어. 그럼 이걸 왜 바꿨을까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거를 우리가 집구석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요거를 발전소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발전소에서 집구석으로 처음엔 110V, 지금은 220V야. 맞아? 그럼 전압이, 보내는 전압이 몇 배로 증가했어? 2배. 그럼 송전 전압이 2배로 증가한 거 똑같아. 맞아? 그럼 송전 전압이 2배로 증가하고 그렇게 전기가 들어가면 집구석 안에 있는 그 전기 배선에서도 전기 저항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 다른 말로 낭비되는 에너지, 손실 전력이 발생해. 근데 들어가는 전압이 몇 배로 증가했다고? 2배. 송전 전압이 2배인 꼴이면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되겠어? 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거에서 요거를 바뀌니까 2번, 집안 내에서 손실 전력이 4분의 1로 줄어. 오, 좋네. 그치? 낭비되는 거 일단 줄어.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제일 커요. 야, 이거 옛날이고 지금이지.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집구석에 전기 콘센트 쓰는 거 끼켜봐야 TV. 참고적으로 흑백. 너네 흑백 모르지? 흑백 몰라? 어? 흑백, TV.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지? 선풍기. 또 뭐 있었지? 냉장고. 그 다음에 생각이 다 안 나. 다리미. 다리미, 전기다리미. 전기다리미.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었지. 저기 전구. 전기 쓰는 거. 그건 근데 콘센트 꽂아 쓰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없어. 세탁기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었어. 빨래는 당연히 빨래 비누로 하는 거고 물을 짜가지고 하는 게 짤수기라고 있었어. 탈수기라고 하는 거. 그거는 선생님 중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는 없었어. 물론 있던 집도 있지만 우리 집은 없었어. 아무튼 전기를 쓰시는 제품들이 손가락에 꽂아 많아. 손가락에 꽂아. 몇 개 안 돼. 10개도 안 될 거야. 알겠니? 뭐 지금처럼 뭐 김치 냉장고, 와인 냉장고, 반찬 냉장고, 화장품 냉장고, 컴퓨터, TV, 태블릿 이런 게 어디 있어? 없어. 알겠니?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콘센트 꽂아가지고 돼지 콧구멍에 꽂는 애들 많아요, 적어요. 겁나게 많지. 맞잖아. 그래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어마어마시하게 늘어났어. 그럼 전력량이 늘어났다?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러면 옥내 배선에서도 열이 많이 생겨. 그럼 열이 많이 생기면 전선이 열이 많이 생기면 전선 피복이 녹아요. 그럼 불날 수도 있고요. 녹아가지고 지들끼리 겹치게 되면 합선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불나겠지. 그래서 위험해 아니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런 짓거리 해야 돼. 집에 있는 전선을 다 뜯어가지고 굵은 전선을 다 바꿔치게 해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 집은 좀 살았다고 치자. 그럼 우리 집은 하겠네? 그럼 얘네 집은 못 살아. 얘네 집 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런데 이 못한 상태에서 가난한 것도 열받아 뒤지겠는데 우리 집이 조금 살아가지고 이제 전기 제품을 몇 개 사가지고 꽂다 보면 집이 불난다는 얘기야. 맞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죠. 집 안에 있는 배선을 안 바꾸고 공급하는 전압만 바꾼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사용할 수 있는 전력값이 2배로 늘어난 거야.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보세요. 집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류가 10A라고 할게. 그러면 옛날에는 110V에 10A니까 1100W까지 쓸 수 있었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쓸 수 있어? 220 곱하기 10이니까 2200W까지 쓸 수 있지. 뭔 얘기인지 이해됨? 그래서 우와 110을 220으로 바꾼 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220이 아니라 한 440, 한 660 이렇게 바꿨으면 대박일 텐데, 그지? 돈 뒤지게 많이 들었겠지, 그지? 그래서 220까지 이것도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하자? 괜찮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또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해요. 어떤 문제점? 110V에서 잘 사용하던 녀석을 220V에 연결을 하잖아? 전압이 2배지. 그럼 가전제품의 전류가 2배가 돼. 전압 2배, 전류 2배가 되니까 전력은 4배가 돼서 빵 터질 수가 있어. 고장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 해야 되냐? 간단해. 콘센트가 얘는 11자 모양이야. 현재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11자 모양이야. 아직도. 왜? 미국은 110V 쓰거든.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야. 전기에서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돼지 콧구멍을 쓰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꽂던 애를 여기다 꽂으면 꽂아져 안 꽂아져? 안 꽂아지게끔 만든 거야. 사람들이 머리가 졸라 똘똘해요. 알겠니? 그리고 여기 있는 동글뱅이를 여기다 꽂을 수 있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서로 상호 호환이 안 되게 만든 겁니다. 이해됐니?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번 옛날에 나온 이런 것들. 혹 이거는 보통 학교에서 안 가르칠 확률이 높아. 만약 가르쳐 준다면 필기해놓고 달달하게 외우세요. 알겠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 자, 이제 12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면은 주상변압기 가정이라고 돼 있어. 자, 집구석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전압을 다운시켜서 들어온다고 했어. 맞아? 왜 다운시켜서? 안전하게 쓰려고. 전압은 다운되지만 전류가 높아서 전체 에너지 값은 일정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게 핵심이고요. 자, 이제부터 주상변압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리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 중에서 1차 코일이 좀 더 많을 거야. 가문수가. 그치? 그래서 가문수의 비율을 보니까 10대 1이지. 몇 대면? 10대 1. 가문수의 비율이 10대 1이야. 그럼 전압 비율도 몇 대면? 10대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1의 비율이니까 얘는 얼마가 들어왔었다? 처음엔 2200V가 들어왔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뭘 몰라? 전류의 값을 우리가 10대 1, 10대 1이면 1대 10이 되는데 전류 값을 알 수가 없잖아. 이짝이건 이짝이건 1차에 흐르는 전류건 2차에 흐르는 전류건 전류 값을 알 수가 없는데 2차에 흐르는 전류 값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어줬어. 어떻게? 200ohm짜리에 220V가 들어갔대. 그치? 그러면 전기 삼형제 중에서 큰형 있고 막내 있어. 그러면 작은 형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바로 뭘 이용하면 돼? 전기에서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고 돌아버리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했지? 그렇지, ohm의 법칙. 그래서 I는 R분의 V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200, 여기 220, 그래서 약분해서 얼마가 나와? 1.1A가 나오겠지. 됐죠? 그럼 여기가 1.1A니까 봐봐. 10대 1이면 1대 10이 되니까 여기는 0.11A가 되겠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220V 곱하기 0.11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 242W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220 곱하기 1.1 하면 여기도 얼마가 나와? 242W가 나와. 그치?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현재 같은 상태에서 전압하고 전류는 서로 반비례다. 그걸 알려주는 문제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이해볼게요. 자, 기억은 2200 맞습니다. 자, 니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0.11이죠. 자, 그 다음 디귿 가정의 전원에 헤어디아 드라이기를 추가로 연결한다 라고 해서 밑줄 쳐. 헤어드라이어기를 추가로 연결. 밑줄. 그럼 얘들아, 집구석에 가전제품 수를 늘린 거지. 가전제품 수를 늘리면 사용 전력이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야 조금 쓰는 거야? 많이 쓰는 거죠. 생각해봐라. 내가 TV가 집에 10대가 있어. 한 대만 쓰면 전기요금 조금 쓰겠지. 조금 내겠지. 2대 쓰면 좀 많이 내고 10대 쓰면 졸라 많이 낼 거야. 마찬가지 아니야? 현재 여기에다가 이 새끼 말고 헤어드라이기 더 추가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이거야. 그러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값이 증가할 거야. 맞아?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밑줄 치고 밑줄 쳐. 여기에다가 전력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되지. 이건 현재 무슨 전력이야? 여기에 걸리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걸리는 전력. 그러면 야, 아까 뭐라고 했어? 이 에너지랑 같아야 된다겠지. 맞잖아. 같아야 돼. 잘 봐. 안 바뀌는 게 뭐죠? 110V, 220, 여기 있는 볼트하고 여기 볼트 안 바뀌어. 가문수가 똑같잖아. 됐지? 그 대신에 현재 전력값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V 곱하기 I는 P에서
V는 일정한 상태에서 I가 증가했기 때문에 P도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있는 I가 1.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1로 증가했다고 해봐. 그럼 11로 증가하면 이거는 1.1로 증가해야 되지. 맞지? 그래서 이거 감소가 아니라 증가지. 그래서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에 전력값이 증가하면 얘도 전력값이 증가해야 된다. 그럼 전력값이 증가해야 되려면 전압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했을 것이다. 됐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여기에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할게요. 선생님, 왜? 이게 왜 증가한 거예요? 자, 직구석은요.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배웠습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콘센트가 두 개지. 요렇게 대직구구멍 위하고 아래 콘센트가 두 개야. 위에 있는 걸 껐다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거 꺼지냐? 아니지. 위랑 아래랑 서로 never mind.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맞아? 이런 걸 무슨 연결이라고 하지? 병렬이라고 해. 그래서 직구석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가전제품 수를 내가 늘리면 전체 저항이 줄어들어. 전체 저항이 줄어들면 전체 전류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원리 원칙적이야.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를 더 사용하면 에너지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에너지 많이 쓰면 당연히 V 곱하기 I는 P에서 I가 증가하겠지. V는 일정할 테니까. 니네 직구석에서 여기는 220이고 여기는 330이니?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220V는 그대로고 대신 I가 증가하니까 P도 증가했다. P가 증가하면 1차 코일의 P도 증가할 것이다. 여기 P가 증가하면 V 곱하기 I에서 V는 일정할 테니 I가 증가하겠지. 이게 더 쉽지 않냐?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은요. 첫 번째, 낮은 전압으로 대용량 전력을 손실 없이 송전할 수 있다라고 했어. 이게 뭐냐? 자, 초전도 케이블은요. 임계온도 이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바로 전기 저항이 0인 구간이 있죠. 그 0인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낭비되는 손실력이 없는 겁니다. 맞죠? 자, 니은의 변압기라고 했어. 초고압 변전소가 필요 없다. 초고압 변전소가 문제야. 이 뒤에가 아니라 요거야. 왜 처음에 우리가 송전할 때 초고압으로 보내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그때 변압기 문제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 맞습니다. 자, 디귿이야. 전력 손실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을 이용해도 줄일 수 있다. 맞죠? 이거 아까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했어? HVDC 이렇게 쓴다고 했어. 정답은 전부 다 맞아요. 5번이 되겠지. 넘겨. 자, 15번. 자, 15번을 보면 지금 현재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의 가문수를 한번 볼게요. 가문수를 보니까 1대 2죠. 그럼 가문수하고 바로 전압은 비례관계니까 여기가 100V면 여기는 200V가 걸릴 거야. 그 다음 친절하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5A라고 써 있어. 그럼 여기 5A야. 됐죠? 그럼 2대 1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2.5A가 흐를 거야. 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검산. 여기 걸리는 전력은 500W죠. 그럼 여기도 어차피 뭐가 걸려야 돼? 500W가 걸려야 돼. 에너지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200에다 2.5를 곱하면 500W 완성. 끝. 됐죠? 자, 이제 문제 볼게요. 2차 코일에 아유 왜 이렇게 벌레가 있어. 자, 2차 코일의 유도되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 세기라고 했으니까 전압은 200, 전류는 2.5.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른쪽 17번 볼게요. 자, 17번은 보면 플러스 Y축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이렇게 갔다는 얘기지. 요렇게. 여기가 제로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Y. 됐지? 위로 가면 플러스 Y,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Y.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X,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X.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 요렇게 N극이 멀어졌으면 얘 입장에선 뭐라고 해? 오지마야 가지마야. 가지마. 그치? 그러면 여기가 S가 될 거야.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돼? N극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위에가 S, 아래가 N극이 되면 요렇게 될 거야. 요렇게. 그치? 그럼 전류가 요렇게 가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아래로 내려가겠네. 이게 B야. 근데 요거를 친절하게 니들 책에 이렇게 써줬죠. 사실 안 써줘도 나는 찾을 수 있어. 맞아?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자. 이번에 문제는 전류 방향이 A인 경우야. 그러면 여기 전류 방향이 A면 요 파란색이면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되면 되는 거지. 위쪽이. 그치?
그래서 우리는요, 코일의 감은 쪽 여기 원통 위쪽이 N극이 되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N극이 되는 게 어느 경우냐? 지금부터 하나 볼게요. N극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N극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내려와. 그러면 이거 뭐가 돼? 오지마가 되는 거지. 이거 오지마잖아. 그러면 위쪽이 뭐가 돼? N. 빙고.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S를 아래로 하고 S를 아래로 하고 S를 아래로 하고 P에서 자석을 플러스 Y로 멀어진 겁니다. 그럼 이건 뭐에 해당돼? 가지마에 해당되는 거지. 가지마니까 또 원통 윗부분이 N극. 빙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S극을 아래로 하고 S극을 아래로 하고 그 다음 P에서 자석을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오지마야 가지마야? 오지마. 그럼 위쪽이 S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B에 해당되는 거지.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그 다음 푸는 김에 야 해봐. 오지마야 가지마? 오지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밀겠죠. 검은색은 자기력이 민다는 얘기야. 이거는 자석이 운동 방향이고 파란색은. 그 다음 이거는 가지마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기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뭐라고 했어?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녀석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기게끔 자기력이 생긴다. 이게 핵심이었지. 그래서 얘는 다가오니까 밀겠지. 됐지? 그래서 자기력 방향을 물어보는지 전류 방향 물어보는지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 알겠냐?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16번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수송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력 공급 시설과 소비자 사이의 시간 정보 공유. 이걸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고. 자, 이게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초고압 직류 송전이죠. 그치? 그러면 낭비가 좀 줄을 수가 있어.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 도심 속에서 송전선과 배선을 지하에 매설합니다. 이거 좋은 점은 안전하지. 단점은요.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땅 파야 되지. 근데 땅 파야 되는데 이 팔 곳이 도로야. 아우 사람들 불편하지. 그치? 인도야. 아우 불편해. 건물 아래야. 건물 부시냐? 그건 안 되죠. 그치? 요런 거. 그래서 보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몇 번? 3번. 자, 이제 마지막 18번입니다. 자, 그림은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가정에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핵발전소가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핵에너지가 그치? 뭘로 바뀌어?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열로 바뀌지. 그래서 물을 끓이지. 물을 끓이면 물이 이제 열 받아가지고 뭐를 바뀌어? 운동을 할 거야. 그때 그 운동이 지랄 발광하면서 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막 사방으로 운동해. 그걸 한쪽 방향으로 운동을 만들어주는 게 터빈이야. 그치? 이 터빈 때문에 한쪽으로만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 터빈에 의해서 지멋대로 운동을 한 방향 운동으로 바꿔서 발전기에서 드디어 전기에너지를 만든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전기에너지 만들었으면 요 변전소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합니다. 맞지? 보낼 때니까 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손실을 줄이려고. 그러려면 얘는 1차하고 2차 중에서 가문수를 2차를 늘리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가문수를 2차를 늘려서 전압은 높이고 전류는 다운시킨다. 그런 다음 집으로 막 들어갈 때 집 근처에 오면 변압기, 주상변압기 이런 걸 가지고서 집으로 들어오기 바로 전에 다운 전압을 시킵니다. 전압을 다운 시키는 이유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짓거리에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의 가문수에서 가문수를 줄여버렸지. 그치? 그래서 전압은 다운시켰지만 전류는 높여보낸다. 정리. 처음 보낼 때는 전압은 높게 전류는 작게. 집으로 들어올 때는 전압은 낮게 전류는 높게. 그래서 에너지는 중간에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그럼 1번. 핵발전소의 에너지원은 화석연료가 아니죠. 이건 핵에너지입니다. 핵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온 거야. 변전소의 변압기는 여기지. 이거. 변전소 이거야. 이건 변압기야. 이거 아니야. 변전소 이거야. 1차 코일의 가문수가 2차 코일의 가문수보다 많다? 아니, 적죠. 됐죠? 그 다음 주상변압기 이거지. 직구석 들어오기 전에 전압을 낮춰 가정에 공급된다. 맞아요. 전압은 낮추지만
전류는 높이지. 그래서 직구로 들어갈 때 전력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는 일정하게.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몇 번? 3번이 되겠죠. 됐니? 자, 이제 우리는 3단원 맨 앞쪽으로 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맨 앞쪽으로 돌아갈 거야. 3단원 맨 앞쪽은 산화하는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페이지는 180페이지예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수업 시작할 거야. 오케이? 잠깐 쉬세요.